스스로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큰소리쳤지만 이동관이 탄핵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이 신속하게 사표를 제거할까요? 방통위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이동관 후임으로 누가 갈지도 궁금하지만 민주당이 결심하고 결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방송과 언론 장악 시나리오는 이동관 탄핵이나 사임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특검이 필요할 만큼 중대하게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뇌물 보도와 엑스포 유치 실패 뉴스를 보면 언론 스스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름을 바꿔 문재인이나 이재명, 김정숙이나 김혜경이었으면 언론들이 이랬을까요? 서울의 소리 영상을 보면 나대는 날을 제외하면 김건희가 하루 종일 한 것이 명품이나 현금이나를 줄 세워 받았다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서울의 소리가 사용한 취재 기법은 불법도 아닐 뿐더러 세계 유명 언론상을 다수 수상하게 했던 취재 기법입니다. 이런 식의 취재가 아니라면 공포정치가 현실화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창고를 만들 정도로 김건희가 줄을 세워서 뇌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뇌물 줄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복도 의자에 남자 2명과 여성 1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쇼핑백 2개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저 다음으로 접견할 분들이 들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분들 손에도 선물이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봤죠. 닳지는 않겠구나. 우리나라 국정 5년 동안의 미래가. 대통령실은 반환창고에 보관 중인데 아직 돌려줄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하철 분실물품 저장 창고는 들어봤어도 뇌물을 저장했다가 반환할까 말까 고민하는 반환물품 창고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를 받아야 창고 개념이 필요한 걸까요? 어느 정도를 뇌물로 받았으며 그들에겐 어떤 혜택이 주어졌을까요? 당황한 대통령실이 뇌물 창고를 인정해버렸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김건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비서실을 찾아가서 삿대질하고 방방 뛰면서 경로라는 걸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안 봐도 눈에 훤한 부창부수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도 엑스포가 유치되기를 바랐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제일로 꼽는 것이 외교라고 합니다. 가장 잘한다는 외교에서 119대 29라는 엑스포 유치 결과는 가장 잘하는 분야가 이 정도인데 다른 분야는 대체 어느 정도인지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을 알게 해줍니다. 모두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엑스포 유치 활동에서 승리한 분야가 있습니다. 승리한 분야가 뭘까 궁금하실 텐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쓴 돈이 6천억 원입니다. 유치 결과를 돈으로 환산하면 1표에 206억을 사용했습니다. 이 돈을 사용한 사람이나 선택받은 기업들에게는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시 전체 버스에 느닷없이 엑스포 광고가 도배가 되었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엑스포 투표권이 있을 리 없는데 엑스포라는 행사를 내세워 불필요한 곳에서 예산 나눠먹기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그마치 6천억이 사용되었다 생각하니 열불이 납니다. 노랑봉투법과 노동 3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뤄집니다.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사용하라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 요식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윤석열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희망 고문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입에서 나오는 발언과 다르게 의식 속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정상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현재 감당하고 있는 고통을 국회의원인 이들은 실제 체감하지도 못하고 국회의원직이 유지되는 한 체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연동형 추진 위성정당 반대 주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이 절박했다면 2020년 21대 국회가 시작된 직후부터 강력하게 주장하고 지금처럼 입법안 내면서 지도부에 요구했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장하지 못했다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지금 주장할 것이 아니라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더 승리하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주저하지 말고 위성정당 방지 정도가 아니라 당적을 바꾸고 1년 이내 출마를 제한한다든지 당적을 바꾸는 것을 탈당 후 1년 이내 금지한다든지 좀 더 강력한 법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들이 위헌 여부는 불문하고 윤석열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문제가 극복 가능하냐는 것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이 오늘 임시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돌려보내자는 제의 요구안이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전망입니다. 상식을 알고 정치를 중시하는 정상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일도 버젓이 자행하는 마당에 불법도 아닌 일에 윤석열이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론이나 야당의 눈치를 본 적도 사실상 없는 정권입니다. 노란봉투법 거부는 노동조합을 자극하는 행위지만 자극받고 거칠게 데모해달라고 정부 여당은 바라고 있습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권의 장악 시나리오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보수 진영이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는데 이 법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처음부터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생각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국민 여론이나 국력 낭비는 이들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여당은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동 3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은 이렇게 호도합니다. 불법 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산업 현장이 초토화되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선진국이라 불릴수록 노동조합의 힘이 강하고 노동권 보호에 이견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시각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이 운영하는 개도국의 시각이며 북한을 거론할 때마다 들먹이는 유엔의 결의사항처럼 명백하게 유엔의 노동인권 결의사항에 위반되는 참으로 후진적인 사고방식에 불과합니다. 정부 여당은 이 동관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과 노동 3법의 통과를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포기하고 법안 통과를 내버려 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즉 제2요구권 행사를 기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야당은 이 법안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자는 방송 관련 법안들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윤석열에게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놈에게 명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현재의 여당에 속한 놈들은 명분 따위보다 윤석열의 심기가 훨씬 중요한 그런 놈들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마주하고 있는 세력은 비정상적인 사고를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연동형과 위성정당 문제를 주장할 때 당연하게도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는 윤석열입니다. 40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하면서 기회만 주어지면 민주당을 죽이겠다고 설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대상이 아닐 거라는 착각이 아니라면 입법권이 국민의힘에 넘어갔을 때 예상되는 국가적 폐해가 짐작하고도 남는데 민주주의 명분을 내세워 이재명과 지도부를 압박해선 안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이 가세했습니다. 정치 생명이 사실상 다한 이낙연이 일부 비명계와 정당을 만들고 재개할 유일한 방법이 현재로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내지 않고 연동형을 확정하는 길입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이낙연 총리설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윤석열에게 이낙연 총리 카드는 제법 괜찮아 보일 것입니다. 지금도 윤석열 주변에는 한때 민주당 소속이었던 인사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총선 결과에서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안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언론들은 벌써부터 몸살이기에 들어갔고 이런 상태에서 입법권을 지키지 못하면 법원을 비롯해서 모든 공적 기관이 앞다투어 망가질 것입니다. 앞으로 3년 반 동안 무슨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국력과 희생을 낭비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잘못을 합리적으로 지적해도 거부하는 윤석열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처럼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특정 선거제를 고집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결정이 총선에서 유리한가 외에는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